이런 그 역사 속에서의 날짜들을 우리가 기억을 상기를 해본다면은 저는 우리 이승목 회장님과의 만남은 운명적 만남이다라고 하는 그 진한 감동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자바시티에서 주식을 상장을 할 테니까 미리 사두십시오라고 저는 이걸 오늘 설명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상생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왜 상생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한국에서 다음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상생 자본주의 검색하면 이 한문모의 이론과 얼굴과 나머지 것들이 기억이 될 것이고 상생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국내 어느 누구도 이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신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신자본주의를 설명하려면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건 줄 압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론 속에서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본주의가 이미 100년 전에 양극화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났고 또 그러한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론이 그 막스에 의해서 행해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수정 자본주의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회적 약자 자본이 자본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 거대 자본이 소자본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생겨졌는데 이 수정 자본주의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또 자본가들이 이름을 살짝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의 경제를 침탈해 들어가요. 남미의 경제.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대항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해가지고 볼리비아 혁명을 가담하다가 사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25살에 의학 박사의 학위를 받아서 큰 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대학 교수로서 나머지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유층으로 컸지만 이 사람의 삼촌인가 되는 선배가 삼촌인가 되는 사람과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틀을 갖춰놔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도구로서 이제 혁명에 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본과 정치적 세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가들이 남미를 장악을 해 들어오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 사람이 저처럼 미리 그 시대를 예측을 했긴 했지만 도구를 잘못 썼어요.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쿠바에 가서 혁명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쿠바의 카스트로와 함께 그 안정된 자신의 미래를 살아갔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 이 사람은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콩고로 넘어가서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또 혁명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 남미 쪽 사람들하고의 그 정서적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혁명을 실패하고 볼리비아로 넘어와서 거기 혁명에 가담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자유주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툴. 총을 들고 일어섰으면 총에 맞다 죽게 됐고 촛불을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방패에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투경찰 정병들이 내치는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창과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할까? 2008년에 여러 곳을 가서 이제 밑바닥 체험을 하게 됩니다. 노가다 현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안전 요원을 시키더라고요. 안전관리자. 그래서 삼성이 지금 탐정면에서 1조 원짜리의 공장을 1년에 한 개씩, 이 아니라 1년에 여러 개씩을 턱턱턱턱 찍어나가고 있는 현장을 안전관리자로서 전 구역을 다 살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선 얼마 있다가 파인애플 한 달 300에서 500 소득 보장해가지고 파인애플 지금 열대 과일 판매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팔길래 한 달에 300에서 500을 보장해줄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파인애플 깎아서 파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팔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 오후에 도착해서 오후 장사, 저녁 장사 잠깐 해보니까 17봉지를 팔았습니다. 17만 원어치요. 근데 그 다음날 한 18만 원어치, 그러니까 18봉지를 팔았고 3일째 되는 날 35만 원어치 35개의 봉투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니까 47봉투를 팔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 아저씨는 깍두기 문신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날 저를 저녁도 이제 대패 삼겹살 1,200원짜리 이걸 사주지 않고 두툼한 돼지갈비를 사주면서 차를 하나 사줄 테니까, 그리고 2사람을 딸려줄 테니까 한 팀을 이뤄가지고 분가를 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15일 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폭력이 일어나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 밑바닥에 어떤 또 다른 틈새 시장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 참 열심히 해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고리대업을 하는데 고리대업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받고 살다가 50몇 억을 이렇게 벌금으로 받고서 다시 재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자기가 고리대업을 할 테니까 한 달에 저를 500만 원씩 월급을 줄 테니까 자기가 연락을 하면은 좀 와서 일을 좀 받으라, 사무장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 사람은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고 해서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듯 이제 국가적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2008년도 11월에 원주시 청소년 유양연합시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희망나누기입니다라고 하는 희망나누기 단체를 단체의 이론과 목표를 재정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희망나누기의 희망은 정보와 지식을 공급해주는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한 1년간 쭉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신데 임걸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희망나누기를 하면은 한 2, 3년 지나서 지칩니다. 그러니까 희망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희망연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연대의 탄생을 이제 맞이할 수가 있었고, 이 희망연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희망연대도 이 장소가 적절해야지 희망을 함께 연대해 갈 수 있지, 저 강원도 원주처럼 시골 바닥에서는 뭔지 개념 정리가 사람들이 못 하시더라고요.